여러분 혹시 인생 영화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인생 영화 하면 뭐가 생각나냐? 라라랜드가 생각나요. 그런데 이 라라랜드가 진짜 호불호 엄청 갈리는 영화거든요. 거의 민트 초콜릿 같은 수준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볼 때마다 자요. 재미없다고. 근데 저랑 제 친구들에서 남자 3명이서 가서 이 라라랜드 보고 울고 왔거든요.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영화 이야기냐 싶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영화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만 이야기해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물론 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성향이 살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좋아하고 잘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에 맞춰서 돈을 벌고 그것에 맞춰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돈 버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요, 크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업 아니면 투자.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것이 잘 맞는지 특징이 좀 다릅니다. 내 흥미와 적성에 뭐가 더 맞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과 투자 중에서 특히나 사업에 잘 맞는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너무 와닿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하기 싫은데, 그런 분들은 투자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게 좋다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힙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요새는 AI가 핫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을 할 거면 최소 AI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뭐 자연어 처리를 하고 코퍼스 기반으로 벡터 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멋진 용어가 막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방금 쓴 말들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AI 키워드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길이 기업을 매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을 통째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어쨌든 뭐냐, 시장에서 누군가 이 기업이 얼마인지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그때 그 순간이 정말로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한 회사가 기업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IR 피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IR 피칭에 주어지는 시간이요, 짧으면 5분? 짧으면 5분이고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나요. 이게 물론 경우마다 다르긴 한데 상당히 많은 경우, 투자를 검토하는 경우에 이 정도면 끝난답니다. 왜? 투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바빠. 그래서 바빠서 다 막 1시간씩 들어주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여유도 없고 대표님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지도 못해. 물론 15분, 30분 IR 피칭을 보고 나서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은 그 다음에 심층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짧은 시간에 피칭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가치 있는 회사야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왜 가치 있는 회사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살려고 혹은 투자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보통 전문가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왜 이 짧은 시간만 주고 회사를 소개하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회사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소비자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회사 중에서 전문 용어 남발하면서 광고하는 곳들이 있나요? 어려운 용어로 막 풀어서 설명하는 곳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명확하게 이 회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게 보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 CJ 고메, 맛있다, 로봇 청소기, 편하다. 이렇게 자신들이 제공해주는 가치를, 즉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해요. 즉 소비자들에게 먹히는 광고란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게 고객에게 와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뭐예요? Simple is the best.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게 고객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게 그렇다고 기술이 막 복잡하면 안 된다. 단순한 기술만 가지고 사업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쿠팡에서 물류 관리하는 거 얼마나 빡센지 아십니까? 그거 막 AI 들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겁나 관리하고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 배치하고 이런 자원하는 것도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투입되는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 카메라로 사물 인식하고 피하면서 청소하게 알고리즘 설계하는 거 얼마나 복잡하고 빡셉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업 내부 사정 이야기고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지 개선할 때 이야기고 적어도 그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도 세상에 비춰질 때는 심플하게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면 그들을 잃는다. 그건 아주 단순한 논리다. 그러니 기발함보다는 명확성을 택하라. 고객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보에 홍수다 못해서 우리 다 침수돼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고객 머리에 우리는 우리의 상품, 서비스, 기업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고객의 머리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느냐.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분 안에 소개 가능할 정도로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심플 이즈 더 베스트란 말의 첫 번째 뜻이 이거였습니다.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해라. 이거는 기업 외부적인 메시지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심플 이즈 더 베스트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우리 회사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단순하게 자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의 철학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사업 방식이 언제든지 복제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업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다. 뭐라고요? 사업은 복제 가능해야 된다고요. 즉 아무리 대표자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술을 잘게 나눠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쉬운 작업으로 나눠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압도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이 퇴사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절대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그걸 잘게 자르고 잘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도 아니면 최소한의 능력만 갖춘 사람이 오더라도 이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왜 전 세계를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고졸만 돼도. 아니 솔직히 후진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고졸보다 훨씬 못한 중졸, 초졸 수준의 교육 수준만 가져도 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나눠놨거든요. 쉽게 만들어놨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메시지 Simple is the best. 단순해야 된다. 사업을 단순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내부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잘게 쪼갤 수 있어야 한다. 이 컨셉을 이해하고 이 과정, 단순하게 쪼개고 소개하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 적성 테스트 두 번째,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곳에 누워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즉 같은 회사에 있다고 해서 직원과 사장님은 절대 같은 꿈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요. 사장님의 마음과 100% 일치하는 직원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게 일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사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장님이 자기 마음을 말을 안 해줘요. 직원도 자기의 속내를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능에서 가족 관련 상담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님 나오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보면 어때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뭐라 말하냐? 남편이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집에서 애 보는 게 저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말을 안 해. 그리고 가끔 말을 해도 이쁘게 안 해.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 왜 나 몰라줘? 내만 몰라줘?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로 너무 사랑하고 몇십 년을 산 가족끼리도 그러한데 직장에서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사장님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원 입장에선 이게 뭐로 보이냐? 이 회사는 비전이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존재한다. 라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 눈에는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직원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직원은 그냥 디테일이 부족한 직원이라고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서로 말해주지 않으니까 분명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장은 장밋빛 비전을 그리고 직원은 그걸 보면서 또 왜 저러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사업의 철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이 당신의 게임을 신뢰하는 정도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게임을 직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그것도 관계를 시작한 후가 아니라 관계를 시작할 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 게임이 저절로 지속되리라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그 게임에 대해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아까 제가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과정을 쪼개고 복제하고 위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철학이란 책에서는 이 과정을 게임으로 정의합니다.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잘게 나누고 한 명 한 명한테 가르쳐. 그러면은 전혀 못했던 사람이 점점점 능력치가 올라오는 게 보여.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이걸 게임으로 보지 못하고 싫어해. 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왜 쟤는 저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사업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직원을 합니까? 자기가 나가서 사장하겠죠. 즉 무슨 뜻이냐? 사업은 게임인데 그 게임이 저절로 지속되리라 오토플레이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것은 게임이고 게임의 룰은 이러하다는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원래 어떤 관계에서든요 처음 말하면 문제가 안 돼요.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쓰기 전에 근데 얼마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제가 언제 입주해야 되는데 조금만 빨리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오케이 조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는 자리에 와서 깎아달라. 그럼 서로 기분 상하고 싸웁니다. 언성 높아지는 경우가 그럴 때 나와요. 그럼 언제 말해야 돼요?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 회사는 어떤 곳이고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직원 들어올 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말을 못했다면 그 다음에 말해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빌드업하고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 대표와 직원의 생각이 일치하는가, 같은 곳을 보는가를 점검하고 미세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노젓고 있는 겁니다. 사공이 여러 명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업은 게임입니다. 게임의 룰과 목표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가 사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이해 못하겠다. 혹은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냐. 어떻게 게임의 룰을 다 알려주고 있냐. 귀찮다. 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런 분들은 사업이 좀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 적성 테스트 세 번째, 바로 이타심이 돈이다라는 겁니다. 사업하고 싶다, 사업해야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거 왜 고민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는 대부분 이기심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업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 입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버가 되라.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말하듯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면 이타적이 되어라. 먼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극히 이기심의 기초에서 시작한 일인데 왜 기버가 되고 이타적이 되어야 하는 걸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돈을 번다라는 행위의 본질이 이타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이노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 딸들아,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례냐? 그 딸을 어디 데려다 준다고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건 보이지도 않는 타인의 관심사를 신경조차 못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돈이란 자고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에게 넘어오는 것인데 그거조차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 잘 보이고 싶은 이기심만 생각한다? 그런 놈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직장 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장인들이 밀집한 곳에 카페를 세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카페를 만들어야 될까? 첫 번째, 싸게, 빠르게. 충전 소식 카페라고 하죠. 메가커피, 컴포지 커피처럼 빠르게 커피를 수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던가. 2번,
미팅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예쁜 고급진 카페,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자기의 어떤 예술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캐릭터로 막 채워놓고 그런 테마 카페, 이게 잘 될까요? 직장인들, 비즈니스맨들만 가득한 공간에서, 주말에는 비즈니스맨들 다 퇴근하면 사람도 안 오는 그런 곳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즉 핵심은 뭐예요? 내가 카페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돕는 이타심이 돈을 벌어온다는 겁니다. 이타심이 돈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준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판다라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만들면 다 잘 됩니까? LG 망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 즉 그 기준에는 뭐 기술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감성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죽고 삼성이랑 애플만 남지 않았습니까? 물론 화웨이도 있지만 그거는 중국이니까 논외로 치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청소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럼 여러분이라면은 가격이 비슷한데 어떤 곳은 끝나고 나면은 바닥이 뭔가 찝찝해. 혹은 딴 건 다 해주는데 욕실 바닥 청소는 안 해줬어. 이게 닦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업체는 해놓고 나면 빛이 나. 바닥도 그냥 막 맨들맨들하고 화장실도 새 화장실 같아요. 어떤 업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요, 경쟁 업체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이 돈 받고 뭐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 금액에 맞춰서 기대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브랜딩이고 차별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세상이 원하는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란 게 생각보다 많이 빡셉니다. 왜?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뭐를 좋아할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이 이타심이 돈을 벌어오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업과 투자 중에 사업에 좀 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게 최고다. 내가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단순하게 쪼개서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걸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럼 사업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상이몽. 절대 대표와 직원의 생각이 일치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줘도 잘 일치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주면 절대 일치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비전을, 그리고 여러분이 설립한 그 회사라는 게임의 룰을 직원들에게 꾸준히 알려주고 그 동상이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거를 실천할 각오가 되신 분들은 사업에 적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빡셉니다. 왜? 말한다고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사업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타심이 곧 돈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또한 제공하는 것의 퀄리티, 기준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족스러운 것까지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심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사업에 재능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업이 적성에 맞는 것 같으신가요?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서 사업이냐 투자냐 잘 선택하셔서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